자, 요즘 자가 복제에 빠졌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요. 돌고 돌아서 도로 새누리당, 또 도로 호남당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자, 지금 도표가 나오는데요.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가 새로운 보수당 합쳐서 미래통합당 만들었고, 그리고 국민의당이 또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가 다시 국민의당으로 돌아왔고, 요즘에 이렇게 도로 무슨 당이 유행한다, 이런 지금 도표인데요. 자, 녹취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다고 합니다. 이거 국민의당으로 가는 거? 축하해야 하는데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새로 창당하는 제1야당에는 새 인물도 새로운 비전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돌고 돌아서 결국 도로 새누리당을 선택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에 자유한국당은 며칠 사이에 정당을 2개나 만드는 역대급 창당 비즈니스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3당 합의안에 대해서 오늘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이 안 나고 좀 유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하루 정도는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의사표시를 하고 3당 통합안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에서 인준이 안 되면 내일 본회의 끝난 11시에 우리 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을 하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탈당 여부는 논의를 한 다음에 시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창당 동지 여러분, 오늘 국민당의 창당 발기인 대회를 지켜보시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국민당을 편견 없이 바라봐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3가지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중한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었습니다. 함께 성공하는 국민의당 만들어 갑시다. 김성환 평론가, 지금 구도를 보면 4년 전 총선하고 별로 달라져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선거용 정당이라고 이렇게 썼고요. 밑에 인지도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우리 평상시에 원래 정책 만들어내고 평소에 어떤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평소에는 국회의원 의석을 가지고 그리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서 그냥 국회 갈 때 의정활동한다는 거에 거기에 매몰돼서 살다가 선거 앞두고 나면 이렇게 헤쳐모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선거,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지금 겉도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기반들을 잃어버린 두 정당이 그냥 서로 간에 지금 이렇게라도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선거를 앞두고 이제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민주통합당이든 국민의당이든 같은 이제 모습들을 보이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은 인지도가 높은 당명을 찾다 보니까 이전에 익숙했던 당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진영 변호사 보시기에 지금 이런 모습들 국민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전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는데 돌고 돌아 또 3당이다라고 하지만 그런 시각 자체가 민주당의 프레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프레임 자체에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물론 결론적으로 봤을 때 뭐 옛날 우리가 삼국시대에 있듯이 백제와 고구려 뭐 이렇게 본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느냐라고 좀 더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결국 여당 청와대에서 국민을 통합하기보다는 국민을 갈라치기 하면서 탄핵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보수 자유 세력에 대해서 계속 적폐 프레임으로 계속 토끼머리듯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보수가 갈라져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고, 결국 그와 같은 그 탄압받는 상태 속에서는 살아서 다시 한번 부활하기 위해서는 통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탄핵을 기점으로 해서 보수도 찬탄과 반탄으로 해서 나눴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눴다가는 결국
민주당한테 좋은 일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절체절명인 상황 속에서 보수가 통합을 이룰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아이러니한 것은 사실 지난 그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이른바 법에도 없는 4+1 시스템을 하면서 호남에 있던 그 군소정당들이 민주당과 정책 대결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까지 어떤 그 결과의 어떤 혜택을 보질 못했다고 판단을 했는지 중도 내지는 호남 쪽에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끼리 또 한 번 뭉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그와 같은 호남에 있었을 때의 어떤 리더십을 제대로 세웠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그 호남 신당이 또推동을 하려고 하는 모임을 할 것인지 결론적으로 말씀해서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금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기에 앞서서 본인들의 정책이 제대로 된 것인지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하려고 하는 리더십으로서의 어떤 정책적 변화는 모색하는 것이 어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 시각 들어볼까요? 그걸 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차피 당은 서로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의당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바른미래당 이 세 당은 결국은 같은 기반을 가지고서 처음부터 만들어졌던 당이기 때문에 그 기반을 잃어버리면 존재 의의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하고 합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분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세 개의 당이 지금 합쳐져 가지고 어떤 그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합치면서도 여러 가지 좀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이 뭐냐? 지금 아까 최진영 변호사 말한 것처럼 민주당 때문에 오히려 보수 야당 보수 통합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민주당 때문에 이쪽에 있는 호남당 기반으로 하는 분들이 그러면 통합해야 되는가?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방법은 특별히 없어 보이고 다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당의 지지도를 조금 확보해서 뭔가 나가는 방향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 일단은 돌고 돌아 그 자리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의 새로운 인물은 이현주, 김영환, 문병호, 김근식 이런 분들밖에는 더 없는 것 같거든요.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이라고 그렇게 특별히 달라진 것이냐 그런 것 같지는 사실 않고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전하지 못한 부문이 정치라는 말이 또다시 입증이 된 거 아닌가. 정치가 삼류, 사류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겠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언젠가는 이제 우리나라도 더 발전된 새 정치가 나오겠지 하는 생각, 그냥 그런 기대만 사실은 합니다. 예. 자, 지금 이 통합당, 여기는 무슨 통합당이죠? 민주통합당. 예, 통합당이 많아가지고. 지금 다 합치면 28석인가 될 수 있는 정당인데요. 미뤄지고 있는 것은 딱 한 사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승인을 안 해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박주선 의원 얘기 들어봤습니다만 정 안 되면 제명을 시켜서라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손학규 대표 의원이 한 명도 없는 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 계산은 뭘까요? 녹취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정치 구조 개혁과 세대 교체에 두고 이를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선거 편의를 위한 지역주의는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호남 신당의 창당은 결코 새로운 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가 구태로 회귀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도 개혁 세력이 제3의 길을 굳건히 지켜내어 정치 구조 개혁과 세대 교체에 앞장설 때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 저는 손학규 대표가 좀 판단 착오를 너무 심하게 오랫동안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사실은 작년 10월까지 2자릿수 이상으로 지지도를 끌어올리지 않으면은 대표 내려놓겠다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당이 분열되는 모습의 그 근본 원인은 다 손학규 대표한테 있단 말이죠. 예전에 손학규 대표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판단은 상당히 신사적이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이거는 매우 잘못된 손학규 대표의 판단 능력 때문이라고 보고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해임시키고 어떤 길로 가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 정말 당을 생각하신다면 차라리 빨리 욕심을 버리고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최진정 변호사는요? 그 한 기사에 재밌는 그 헤드라인이 붙었습니다. 손 빼고. 결국은 본인이 이제 그 손학규 대표가 본인이 이 호남 내지는 이 국민통합당의 핵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 밑으로 아무도 지금 모이지가 않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거꾸로 다른 분들은 다 모이고 이제는 손학규 대표를 빼고라도 우리끼리 가야 살 수 있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정치는 플러스 정치인 것이지 마이너스 정치돼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때에 대선 후보까지도 올라섰고 그 여당과 야당의 당 대표까지 했던 분들이 저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지금 같은 경우에 바른미래당의 돈에 지금 금고에 100억이란 돈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그 의원이 제로가 되는 정당이 돼버린다고 하면은 국고보조금 이제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있는 지금 그 금고 열쇠 들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가까이 있는 분들조차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듣지 않는 그런 한마디로 그런 불통의 모습 속에서 손 빼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손학규 대표 변호해 주실 분은 안 계세요? 정혁진 변호사도 변호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일단은 손학규 대표가 예. 사실은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계 최고 대학에서 박사도 받으시고 뭐 교수도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많은 분들한테 듣기를 인품이 굉장히 훌륭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왜 저런 행동을 하시는지 저는 사실은 납득을 못 하겠고요. 바른미래당인데 바르지도 않고 미래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최진영 변호사가 뭐 손 빼고 이런 말씀을 갖다가 하셨지만 저는 굉장히 사실은 무례하고 죄송한 말씀인데 학을 떼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그래서 아이고 예. 제가 그런데 제가 옹호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쯤 되면. 김성환 평론가 이 부분 한번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손학규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호남당으로 이렇게 회귀하는 것 이것은 구태가 아니냐 그런 지적입니다. 아마 우리 패널들께 호남당이라는 기치 아래 다시 모이는 것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비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도 손학규 대표를 또 변호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 생각은요. 호남끼리 뭉쳐서 무슨 비전이 있느냐. 네. 호남에서 선택 안 해줄 거 아니냐. 안 해주는 정당 만들어가지고 통합한다고 해서 만들어봐야 그게 무슨 정당으로서 의미가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둘째로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새로운 보수당이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유승민 의원이 그랬어요. 새집 짓자고. 그 새집 짓자고 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나도 불출마 선언하고 기득권 내려놓을 테니 그러면 황교안 대표도 기득권 내려놓으시오. 이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볼 때는 아니 지금 한강에 청계천 흘러들었다고 지금 한강물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그럼 황교안 대표 체제 그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대로 뒀지 않습니까? 단일성 지도 체제. 손학규 대표 생각은 그거예요. 내가 제일 그 의석수도 많고 지금 호남 문제에 있었던 뭐든 주도할 수 있는 정당이 그래도 바른미래당이다. 근데 나를 빼놓고 나를 내리기 위해서 호남들이 만난다고 해서 지도체제 바꾸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지금 자유한국당도 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법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라는 한 사람을 겨냥해서 마치 통합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모양새를 만드는 것은 손 대표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아무튼 손학규 대표 속은 잘 모르겠지만 외로워 보입니다.